자, 일단은 물질의 구성이었죠. 구성.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봤고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쉬운 거는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갈 거고 한 거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시험을 통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학자는,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답이 3번인데, 라보아제가 물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어떤 물이 하나의 원소다, 물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모든 게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과 이런 소설, 물, 불, 흙, 공기 이루어져 있다, 사원소설, 이렇게 사원소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보면 흙이 어떻게 원소가 돼, 공기 자체가 어떻게 원소가 돼,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처럼 취급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한 막 1500년 1600년 이런서 내려왔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과학을 맡고 있다가 라부아제가 이 물을 드디어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하면서, 아 물이 원소가 아니구나, 물도 막 쪼개지는구나.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불도 약간 원소가 아닌 느낌도 들죠. 불은 무슨 원소, 참고로 불은 원소가 아닙니다, 당연히. 참고로 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물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소와 산소로 열분해를 합니다. 물을 엄청난 온도로 가열을 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아님을 증명한 건 라부아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와 확인법을 옳게 나타내는 것인데, 자, 요거는 우리 오투 책에도 본문회가 아니라 어떤 실험, 뒷부분에 실험 얘기에 잠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차근차근 좀 봅시다. 자, 일단 기본 상식으로, 자, H2O가 분해가 되면, 아, 여기 이제 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이라고 부르는 물 분자인데, 물 분자가 분해가 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수소는 원소기록 H고 산소는 원소기록 O란 말이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라고 했잖아. 기체는 항상 어떻게 다녀? 원자 두 개가 붙어 다녀. 이원자 분자로 다녀. 이원자 분자. 이 원자가 덩어리로 분자를 이룹니다. 자, 원자가 뭐다, 분자가 뭐다는 알고 있어야 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알갱이야, 그냥. 분자는 그런 원자들이 몇 개가 모여서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때부터 분자야. 물질의 성질.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성질은 우리가 다 알잖아. 액체로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고체로 있을 수도 있고 기체로 있을 수도 있지만, 액체로 있을 때는 일단 색깔이 없고 무색하고 찰랑찰랑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마르면 맞고 머시고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살지.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자, 근데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면 수소 분자, 산소 분자가 생깁니다. 그때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게 돼. 수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이 따로 떼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소를 막 먹으면 죽습니다. 아, 물론 수소 많이 먹으면 죽지. 수소를 조금 먹으면 살지만 많이 먹으면 죽고요. 산소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동물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산소를 또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여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많이 쉬면은 산소를 과다 흡입해가지고 막 정신을 잃기도 해. 그러니까 산소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소 분자, 산소 분자는 항상 이원자로 두 개씩 붙어 다닙니다. 자, 이거 O2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숫자 작게 써야 돼요, 이자를. O2. 그 말은 산소 원자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이 전체가 산소의 기능을 해. 이걸 우리가 들이마셔야 사는 겁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이거 하나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 산소 원자 하나는 떠다니지도 않아, 사실은. 요거 두 개가 붙어야 그때부터 산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해.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식이야. 그러니까 상식이 좀 많이 동원돼야 돼. 아, 분자들이 좀 이원자 분자로, 기체만 그래요, 기체만. 기체들은 다 이원자 분자로 다니는구나. 예외가 있지. 내가 주기율표 니네 외우라고, 여기는 또 숙주가 없으니, 지울이가 없으니. 영주, 내가 주기율표 외우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오랜만에 주기율표 테스트나 또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다음 주에 봐야겠구만. 주기율표에서 이원자 분자로 안 다니는 애들이 있었지. 예외. 세 마리가 있었어.
주기율표에서 맨 오른쪽에 세 마리, 세로줄. 그치. 헬륨, 네온, 아르곤은 1원자 분자입니다. 얘들은요, 실제로 원자 하나 혼자 돌아다니고 이게 헬륨이야. 헬륨의 성질도 가져. 네온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런 성질, 얘가 하나다. 아르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얘가 하나가 원자이자 분자로 다녀. 그리고 이 아르곤의 성질도 다 갖고 있고, 이 세 마리만 예외입니다. 이 세 마리는 주기율표에서 맨 오른쪽에 세 마리 찾을 수 있어요. 주기율표를 외우면 금방 외워져.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주기율표 얘기 좀 다시 한번 다음 주쯤 해보고 같이 이제 어차피 복습해야 되니까. 그 이제 첫 번째 이게 상식이었고, 자, 두 번째는 물이 이렇게 분해가 된다면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분해가 돼서 화학식이라고 불러. 이런 걸 화학식. 뭐 이런 거잖아. 뭐 2x 플러스 5x는 7x. 이건 이제 수학의 어떤 식이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나타내는 화학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것도 보세요. 내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2x 플러스 5x가 3x. 좀 이상하잖아? 여기다가 또 x 써도 좀 이상하잖아? 이게 4x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7x니까 뭐 이렇게 4x 써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화살표 왼쪽에 보면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산소가 좀 커요. 산소가 크고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어. 그럼 여기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다는 얘기고 산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단 말이야. 얘가 분해가 되면 얘랑 얘를 만든대. 말이 안 되지. 얘는 큰 산소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산소가 두 개야? 수소는 두 개 있어. 수소 두 개는 맞아. 수소는 맞는데 산소가 어떻게 두 개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요거 보고 x의 2를 x에 뭐라 그래? 개수라고 그러죠. x의 개수 5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분자 앞에 숫자들을 좀 동원해 줍니다. 그 숫자 개수를 동원해 주는데 왜 개수를 왜 변화시킬 거야? 왜 변화시키냐? 원자의 개수를 맞추려고. 개수가 틀리니까. 여기 원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야?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한 개, 두 개. 두 개 맞잖아.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단 말이야?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수소 하나 더 그려, 이렇게. 끝났네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 원자 두 개, 원자 두 개, 수소 원자 네 개, 수소 원자 네 개. 다 맞아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 분자 두 개라고 부릅니다. 물 분자 한 개, 물 분자 한 개, 물 분자 두 개. 그래서 이런 물 분자가 두 개 있다. 앞에 크게 써주는 거야. 이거는 작게 안 쓰고 크게. 그럼 이 보면 수소도 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소 분자 두 개. 그래서 수소도 분자가 두 개가 있고요. 산소는 분자가 한 개밖에 없지 여전히. 그래서 1인데 1은 기본이라 쓰지 않습니다. 생략해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1x라고 굳이 안 쓰잖아. 그냥 x라고 쓰잖아. 그래서 1은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화학식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게 중3 과정이야. 지금 중3 중간고사예요. 이걸 공부해서 애들이 시험을 봐. 중3은. 이게 딱 1년 있으면 이렇게 모든 식을, 이건 굉장히 쉬운 식이고요. 좀 더 어렵게 화학식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쉬워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쉬워. 저 앞에 보라색으로 쓴 2, 1 이것도 그냥 한번 생각 안 하고 쓸게. 안 써도 괜찮아. 그냥 저 앞에 2, 1이 뭐냐면은 쟤네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기체들은 저 앞에 이 개수만큼 부피를 가져. 부피. 그래서 저 보라색 글씨들이 부피의 비야. 다시 내가 물을 1리터, 아니야 2리터 가지고 실험을 했어. 물 2리터. 리터가 대충 얼마인지는 알지? 여기 아무것도 없나? 컵이 없나? 니네 뭐 이제 메가커피 가서, 선생님 메가커피 어디 있지? 차에 두고 왔다. 요만하죠? 컵이? 요게 한 380ml? 그 정도 될 거야. 요거 한 3컵 정도 모이면, 아닌가? 확실하지 않아요. 대충 이런 거 2컵, 3컵, 요만한 거 3컵 정도 모이면 그 양이 1리터. 그게, 1리터 정도 될 거예요. 조그만 우유팩 있죠? 요만한. 실제 크기 한 요만한 팩. 요게 200ml잖아.
요게 5개 있으면 1리터야. 그래서 5개 있으면 1리터. 그럼 이 1리터라는 게 뭐냐면 부피 단위입니다. 부피. 요만큼 차지하면 1리터야. 니네가 이제 요만한 페트병, 그게 콜라는 1.5리터. 그리고 물, 생수는 더 크죠, 병이. 2리터예요, 그게. 생수병은 2리터. 2리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 2리터를 물 2리터로 내가 뭔가 실험을 해. 아, 참고로 여기 물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말 틀렸네요. 틀렸네요. 이거 어쨌든 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뽑아냈다고 치면 수소가 만약에 2리터가 나오면 산소는 1리터밖에 안 나왔다는 뜻이야. 이게 부피비야, 부피비. 2, 1 부피비. 수소가 더 많이 나와.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건 화학식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리나칼 하면서 배마칼 하면서 주기표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리나칼, 배마칼, 붕알탄기유, 질인, 산, 황, 풀연부와 헬레나라고 쫙 주기표가 있어. 수소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산소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주기표를 내가 왜 외우라고 했냐면 여기 탄소 기준으로 쫙 나눠서 탄소와 여기 규소 딱 나눠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잃기 쉬운 애야, 얻기 쉬운 애야? 영주는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얻기 쉬운 애야. 전자를 얻습니다. 특히 산소 같은 거는 전자를 2마리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야. 바로 옆에 있는 애들 1마리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고, 수소는 전자를 잃고 싶은 애입니다. 전자를 잃었으면 좋겠어. 자, 지금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선생님이 썼는데, 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로 생각해도 되냐면, 우리가 전기 배웠잖아. 전기적 성질, 전기라고 생각해도 돼.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끌리는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끌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전기를 띤 입자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입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요 상식과 요 상식을, 상식이라고 치기는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알고 다시 요 그림을 볼 건데, 자, 이제 얘가 시험 장치를 이렇게 꾸미는 거야. 요 H자 관인데요. H자 관도 필요 없어요. 굳이 뭐 복잡하게 그리지 맙시다. U자 관 같은 거 생각하자. 여기다가 물을 꽉 채워, 물을. 그리고 순수한 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전해질 같은 거, 약품을 좀 섞기는 해. 몰라도 됩니다.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네요. 자, 여기 전극을 이렇게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달고 여기다 플러스 극을 달았대. 지금 시험장치 그리는 거야, 이번에. 그리고 여기 뭐 전원장치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건 볼 필요 없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 여기에 플러스 극을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이번에는 라부아제는 열 분해를 했어. 열로 물을 분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시험장치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거야. 전기 물 분해 실험이야. 그러면 전기로 물이 분해가 되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각각 여기와 요 파트에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를 넣어보면 여기에 이제 금속선이잖아. 금속 도선이잖아. 이 도선에 같이 뽀글뽀글 기포가 붙어. 여기도 뽀글뽀글 기포가 붙어. 그 기포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뽀글뽀글 위로 올라옵니다. 뽀글뽀글 위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물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제 기체가 이렇게 차기 시작하지. 기체가. 그지? 자, 그럴 때 우리 문제에서는 이 위에 기체에 이제 물이 수면이 내려가면서 기체가 찼는데 그림을 잘 봐. 이쪽에 요렇게. 여기가 기체가 이만큼 차 있고 여기는 요만큼 차 있어. 기체를 선생님이 색칠을 해볼게. 이게 기체입니다. 이거 액체가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이 물로 차 있는 거고, 그 위에 빈 공간이 다른 거 보이냐? 빈 공간이 다른 거? 크기가 다른 거? 괜히 그린 게 아니야. 빈 공간 크기가 이렇게 달라.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쪽에 무슨 기체가 모이냐? 이쪽에 무슨 기체가 모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문제 의도는 알겠지? 자, 이 그림에서 이 왼쪽, 이 파란 부분은 수소일까 산소일까? 수소죠. 왜? 맞아요. 왜? 자, 수소기체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야, 두 가지는 알려줬어. 저기가 수소기체인 이유를 내가 두 가지를 설명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도 나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 설명했어. 이미 칠판에 다 써있어.
H2니까. 뭐 거의 그거는 뭐 그냥 밥이 왜 맛있니 물어보면 맛있으니까요. 뭐 거의 이 대답과 비슷한 대답인데요. 지우리는 알겠냐? 칠판에 써 있어 사실 답이. 아, 보세요. 딱 그냥 부피가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 이 부피가 이 부피에 얘가 두 배인 것 같지? 부피가 더 많은 것 같지? 부피의 비가 2대 1이에요. 수소가 산소 모이는 산소보다 두 배가 더 만들어서 두 배가 만들어서 두 배가 산소가 만약에 1리터 만들었다면 수소는 2리터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약에 10리터 만들었다면 수소는 20리터 만들어져. 두 배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에 두 배 더 많이 만들어진 게 산소야. 아니 수소야.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걸로 생각해도 되고 2리터 2대1, 2대1, 2대1 비율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산소겠죠? O2 이 부분이 이거 보세요.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 띄고 있지. 수소는 플러스 성질 띄고 있지.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끌리냐 플러스에 끌리냐. 마이너스 끌릴 거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가 수소야. 그래서 플러스는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좋아가지고 이 플러스가 좋아가지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다가 뻘뻘 올라가서 여기 고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좋고요. 이렇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설명하라고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당연히.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뭐 이것까지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건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다 모르겠으면 양 많은 거 수소는 마이너스의 모임 이렇게 외우시고 그냥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이유 상관없이. 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도 이왕 처음에 공부할 때 최대한 이렇게 많이 외우면 나중에 3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때 편해. 다 외우고 왔거든. 친구들 막 몰라가지고 외우고 있을 때 니들은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자, 어쨌거나 일단은 마이너스는 수소, 플러스는 산소가 되었고요. 수소나 산소나 또 하나 기체,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법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한 3번인가 2번인가 설명을 했어. 그 설명하는 확인하는 방법까지 물어봤잖아 이 문제는. 그래서 항상 뭐 설마 이건까지 나오겠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수소, 산소, 하나가 이산화탄소야. 그 세 가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셋 다 공통적으로 불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해. 예를 들어서 수소 자체가 불에 붙어 연료처럼 가스처럼 뭐 알코올 가스처럼 무슨 막 불이 붙어 스스로가 아니라 불을 갖다 대면 따라서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탄다. 항상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펑 하는 소리 또는 퍽 하는 소리 뭐 이런 게 가면서 폭발하듯이 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산소는 무슨 표현이 등장하죠?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살아난다. 불꽃이 아주 활활 잘 타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니 물론 이런 표현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국어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 뭐 알아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산화탄소 뭡니까? 불꽃을 갖다 대면 꺼진다. 그냥 꺼집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방에 불이 붙잖아. 그럼 원래 물 뿌려서 끄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름 때문에 불이 붙거나 전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물 뿌리면 잘 안 꺼져. 근데 만약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면 밖에서 소방관들이 뭘 여기다가 뿌리냐면 이산화탄소를 뿌립니다. 이산화탄소를 쫙 뿌리면 불이 싹 꺼지고 대신 사람 있을 때 뿌리면 안 되죠. 우리는 숨 못 쉬어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자,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면 꺼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석회수 반응.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면 그것도 이산화탄소야. 거기에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이 분필가루 같은 탄산 칼슘 고체 앙금이 생겨. 가루가 생겨. 그래서 그냥 뿌얘집니다. 마치 밀가루 물을 탄 것처럼 뿌얘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등장하고요. 답을 봅시다. 확인법을 이렇게 짝 지은 것은 1번. 답이 1번이에요. 자, 플러스극 산소. 오케이. 맞죠? 플러스극이 산소고 맞고요. 불씨만 나는 향불을 갖다 대면 다시 타오르다 잘 탄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예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점, 물질을 이룬 기본 성분이다. 두 번째 점,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비슷했어. 원자가 아니라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사실 진짜 비슷해서 그래요. 원자랑 원소랑 또는 추가로 하나가 이제 분자까지 포함해서, 자, 분자는 좀 나중 얘기고, 원자와 원소의 개념을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 수업 시간에. 1단원 할 때. 원자는 무슨 개념이냐면 개수 개념이야. 개수. 원소는 종류 개념입니다. 종류 개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 물 선생님이 H2O라는 물 분자를 볼 거야. 이건 물 분자입니다. 그럼 분자는 무엇이냐? 물질의 성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분자야. 물질의 성질. 물이라는 성질 아까 설명했지? 뭐 먹으면 살고, 뭐 찰랑찰랑하고, 뭐 그런 거.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고, 이것도 물질의 성질이야, 다. 이 분자를 보면 원자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 수소 원자 2개가 있고, H2, O 산소 원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만 보면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 해서 H가 2개, 산소가 1개. 1도 안 씁니다. 기본 숫자는 안 쓰는 겁니다. 수소 2개, 산소 1개 해가지고 총 원자로는 3개. 근데 그 원자 3개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수 개념. 자, 원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원소. 얘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 원소로는 몇 가지? 2가지 물질입니다. 원소로는 2가지. 자, 그래서 원소는 수소와 산소 2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하나. 제일 어려운 거. 아이고. COOH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거다? 아세트산이다? 그 식초 성분.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나올 만한 거 합시다, 실제로. 요거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건 나올 만하죠. CH4가 뭐지? 메테인이지. 그지? 자, 이 메테인을 외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프린트니 뭐니 다 알려주셨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3 이렇게 쓸 거야. 자, 이 3CH4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일단 분자의 종류로는 메테인이라는 분자야. 이 메테인은 참고로 불 붙는 그 불붙는 가스예요, 가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온실 기체이기도 하고. 자, CH4라는 메테인을 내가 써놓은 건데 앞에 3을 붙였어. 그러면 이런 메테인이라는 분자 몇 개? 3개입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메테인 분자 3개구나. 일단 분자로는 이렇게 3개. 메테인이나 성질을 가진 어떤 분자가 3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원자는 총 몇 개일까? 원자는 개수 개념이라고 했잖아. 개수 개념. 잠깐. 3 빼고 CH4는 몇 개지? 5개지. 5개야. 탄소 1개, 수소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놈이 3마리가 있대. 그럼 총 몇 개? 총 15개지. 원자로는 15개가 있고요. 분해해서 보면요. 탄소 몇 개? 아니죠. 요거는 하나지만 그게 3마리니까 전체적으로는 3개. 수소는 몇 개죠? 수소 원자는 그렇죠.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개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자, 이 3CH4 이 식이 이루고 있는 원소를 봅시다. 원소는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탄소라는 놈과 수소라는 놈 끝. 종류 개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상 빈칸 쳐놓고 기억에 들어갈 숫자, 뭐 니은에 들어갈 숫자, 디귿에 들어갈 숫자 뭐 해가지고 이거는 뭐 다 더하면 얼마냐. 항상 이런 문제 잘 나오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원소는 답이 3번입니다. 1번 물 봐봐. 이게 물 화학식 무죠? H2O죠? 됐죠? 2번 공기는 어떤 하나의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외우라고 했을 텐데 공기의 대부분이 뭐지? 어떤 기체지? 아니야. 질소야.
질소 몇 퍼센트? 내가 퍼센트도 왜 그랬는데? 아, 비슷했는데. 78%. 질소가 78%고요. 두 번째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21%야. 그러니까 이 공기,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질소가 78, 산소가 21%. 두 개 합하면 99%야. 그러니까 이 공기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야. 그 나머지가 뭐 0. 몇 %가 이산화탄소, 뭐 아르곤, 네온 등등등 막 별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해당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3번이 답이고요. 4번 에탄올. 에탄올은 자, 이 탄소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수소 이렇게 있으면 탄소 2개에 수소 6개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에테인이에요. 근데 에테인인데 여기에 OH가 붙으면 아이고 OH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에탄올입니다. 아,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메탄올이랑 비슷한 거야. 메테인이랑 비슷한 거야. 그럼 비슷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지 원자나 원소는 아니야. 그래서 4번도 버리시고요.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지? 그렇죠. NH3.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자일 뿐이지 원자나 원소는 아니야. 이 문제 답이 3번인데 원자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해도 정답일 테고 원소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해도 정답이 없겠어. 하지만 정답은 원소입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원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맞고요. 5번이 답이래요. 5번 볼까요? 철,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의 재료가 된다. 이건 철 얘기가 아니죠. 어떤 금속 얘기일까요? 철은 참고로 산소나 물과 잘 반응합니다. 금방 녹슬어버려요. 금이죠. 금을 왜 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데 왜 쓰냐면 녹이 안 쓸어, 이놈은.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이집트에서 그 투탕카멘 무슨 막 무덤 막 그런 거 그게 지금부터 막 4,000년 전 무덤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금이 그냥 그대로 나와 반짝반짝 녹슬지가 않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특히 4번 봐봐. 4번 질소 공기의 78%를 차지하며 써있잖아. 외워야 해. 78. 자, 5번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불꽃 반응을 또 설명하면 또 한도 없죠. 불꽃 반응은 어떤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냐? 그렇죠. 금속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여기 뭐지? 수소는 금속 아닙니다. 여기 써볼까? 이런 거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이 저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여기 동그라미 친 이런 애들이 금속이야. 그래서 이런 원소들만 금속 불꽃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게 저거 말고요. 스트론튬이니 뭐 이런 것들 저기 뭐야 그 색깔 다 외웠었지? 진짜야? 다 외웠어? 지우리는 외웠니? 색깔? 물어볼까? 하나씩 해볼까? 야, 여기서 리튬, 지우라, 리튬 색깔 뭐야? 불꽃 색깔? 빨간색. 빨간색 하나 더 있지, 근데. 그렇죠. 스트론튬 화학식이 뭐야? 기호가 뭐야? 원소 기호가? 아이, 그 스트론튬이라고 안 나오고 원소 기호를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SI 스트론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론튬, 리튬은 빨간색인데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 불꽃 반응을 했더니 둘 다 빨간색이더라. 그럼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쟤들은 이제 결국 뭘로 구분하게 돼? 그렇죠. 스펙트럼 분석으로 걔들은 어차피 구분을 하게 되겠지. 베릴륨, 알루미늄 우리가 공부 안 합니다. 불꽃색 안 배워요. 나트륨은 불꽃색? 그렇지. 노란색. 칼륨. 보라색. 마그네슘. 마그네슘 안 배우네요. 미안해요. 칼슘. 주황색. 그거 외워야 됩니다. 뭐 하나 빼고 갔지? 뭐 있었지 또? 아니. 바륨. 무슨 색이야? 황록색. 둘이 같이 시험 보면은 점수 잘 나오겠다. 다 외우세요. 금속 반응, 불꽃색은 싹 다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2번이에요. 물질에 포함된 모든 원소 확인 못합니다. 금속 원소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지요. 나머지들은 다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해.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봐봐. 실험 방법이 간단하다. 불꽃 반응은 진짜 간단한 실험이야. 시험치고는. 그리고 간단하게 실험하면 뭐 이게 이거 나트륨 들어있네? 이거 칼륨 들어있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하나 빼먹네. 구리. 야, 구리 불꽃을. 오, 그렇죠. 청개구리라고 해요. 3번 물질의 양이 적어도 성분원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쬐끔만 있어도 불꽃이 확 보이니까요. 4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리튬, 스트론튬 구분이 잘 안됩니다. 5번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 포함하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그렇죠. 어차피 금속만 확인하니까. 답이 1번, 2번이었고. 자, 6번 불꽃 반응과 나타난 불꽃 반응색의 나머지가 다른 하나는. 그렇지. 이제 이거지. 자, 1번 소금. 자, 소금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왜? 나트륨 때문에. 2번 소금물도 나트륨 때문에. 3번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때문에. 5번 질산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하지만 4번 염화칼륨은 칼륨 때문에 보라색이 보이겠네요. 4번 답이 4번이고요. 자, 7번 불꽃 반응색이 청록색의 물질. 자, 청록색은 뭐가 있어야 되지?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지? 구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리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답이 기억, 니은 2개 넘어갈게요. 8번 임의의 원소 AB와 가라의 선 스펙트럼. 자, 물질 가라 중 AB를 모두 포함하는 거. 그래서 그 가래. A가 맨 왼쪽에 하얀 선이 2개가 보이고 B는 가운데 중간 저 끝에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가에도 있고 다에도 있답니다. 답은 가, 다. 2개예요. 자, 9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냥 이건 답만 봐도 되겠네요.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틀렸고요. 1, 2, 3, 4가 맞다는 뜻이야. 그 1, 2, 3, 4는 쭉 한번 읽어봐.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상자가 입자라. 이거 뭐가 틀렸죠? 그렇죠. 물질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무조건 분자입니다. 물질의 성질은 무조건 분자야. 그래서 틀렸고요. 자,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인 물질은 이걸 알려줘. 자, 1번. 야, 근데 보기 1번은 뭐냐 이게? 옆에 그림을 플러스 11 가운데 딱 써주고 이것도 밖에 떠다니는 전자도 11개겠지? 안 잡았지만. 보기 1번. 나트륨 원자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하지 뭐 나트륨이겠지. 답이 5번입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은 게 기본입니다. 플러스 11이면 밖에 전자도 11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11 같은 게 기본입니다. 11번 분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틀렸네요. 답이 1번입니다. 이건 1번을 왜 틀렸습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입니다. 원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성질의 말이 들어갑니다. 성질이란 말. 자, 그래서 그때였고 12번 원소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세요. 기억번 현재 원소기호는 돌턴이 제작한 방법으로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돌턴은 이 현대 원소기호보다 한 단계 전에 약간 그림도 들어간 뭐 그런 거를 제안을 했었어. 어쨌든 틀렸고요. 니은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건 소문자 맞고요. 디귿번 연금술사는 자기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맞았고요. 연금술사는 그림도 나타냈죠. 맞고요. 리을번 현재는 영어나 라틴어 등으로 된 원소 이름을 이용한다. 맞고요. 답은 다 나다라 5번입니다. 자, 13번. 아유, 13번은 뭐 이거는 원소 기호만 외우면 맞추는 거죠.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불꽃 반응색 노란색. 답은 2번 나트륨. 15번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면요. 자, 분자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CH4 요게 메테인 분자식이야. 요거 물 분자식이야. 물 분자식. 요거 암모니아 분자식이야. H2O2 이게 뭐죠? H2O2 과산화수소야. 과산화수소 분자식이죠.
또 없냐? CO2 이산화탄소 분자식이야. 산소 분자식이야. 수소 분자식이야. 이렇게 분자들을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 분자식을 보고 보기 1번 봐봐. 15번에 보기 1번. 분자의 성질을 알 수 있겠냐 우리가? 절대 모르죠. 모릅니다. 자, 참고로 물 H2O를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우리가 먹으면 살겠구나 느낌이 오나? 아 이건 뭐 이거 H2O2 과산화수소 아유 H2O랑 좀 비슷한데 이거 먹으면 살겠구나 목마르면 이거 먹어야지. 전혀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참고로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분자의 종류 개수는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건 메테인이라는 분자 개수는 3개. 분자의 3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3번 분자 크기 질량도 감이 안 됩니다. 이거만 가만히 읽어본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답이 1번, 3번 이건 알 수가 없다. 16번 분자의 이름과 분자식 옳게 짝 지은 거 1번 질소 틀렸죠? 왜 틀렸죠? 그렇지. 질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N2라고 써야 돼. 2번 물이 H2O지 H2O2가 아닙니다. 3번 염화수소 뭐가 틀렸죠? 염화수소 화학식이 뭐지? 분자식? 틀렸어. HCl2가 아니야. 그렇죠. 그냥 HCl입니다. 수소 하나랑 염소 하나가 끝이야. 염소 2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4번 암모니아 H 이건 맞고요. 답이 4번이네요. 5번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CO2. 참고로 CO는 일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는 마시면 죽어. 이산화탄소는 마셔도 살지만. 답이 4번이었고 17번 옳게 말하는 사람 영수. 구리선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가 남는데 이 알갱이를 구리원소라고 해. 틀렸죠? 구리원자라고 합니다. 나영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는 구리원자야. 그렇지. 원소는 물질은 성분이지. 그렇지. 맞고요. 소위 구리는 전자를 이어서 양이온이 될 수 있어. 맞습니다. 구리 양이온 됩니다. 이가 양이온. 수철이 아니야. 구리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서 틀렸어요. 구리 막 산소가 붙어서 산화구리 되고 막 녹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답은 나영이 소희 2명. 이게 뭐야? 이게 영수랑 수철이 남학생 이름만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거 남녀 차별적인 복인데 항상 이런 거 보면 남학생들이 헛소리 많이 하죠. 여학생들이 똑똑하고요. 아니지. 나영이랑 소희가 남학생일 수도 있지. 선생님도 이름이 여자 같거든. 내 이름 모르지 너. 어떻게 알아? 왜 알려줬지? 내 이름을? 선생님 이름이 여자 같잖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내 이름이 여자 출석부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남학생 출석부를 다 불렀는데 내 이름이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여자 출석부에 내 이름이 들어있더라.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요. 18번 봅시다. 오른쪽 이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염소 원자의 원자핵 전하량은 17이다. 뭐 이렇게 되고요. 자, 1번 염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음이온 파트에서 이온 부르는 이름 방법이 따로 좀 정해져 있지. 예를 들어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다 양이온이야. 이런 애들이 이쪽에 다 양이온이야. 그 양이온은 그냥 원자 붙이고 이온 붙이면 끝이야. 수소이온, 리튬이온, 베릴륨이온, 알루미늄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이온점을 붙이면 끝인데 음이온이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음이온은 무슨 이온 붙이면 돼 이것도. 그런데 무슨 소로 끝나는 거는 이 소자 빼버리지요. 그래서 염소이온 소자 빼버리고 화로 붙이죠. 그리고 여기 있다. 염소. 이게 원소로는 염소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염소, 이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소자를 빼버리고 화를 붙입니다. 아우, 내 힘이 좋아. 이거 왜 깨져? 그래서 염화이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전자수는 총 18개이다. 이 말 맞아요? 17개죠? 아니죠. 자, 기본으로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플러스 17의 원자핵을 갖고 있고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17개가 돌아다녀서 마이너스 17을 갖는 마이너스 17의 전기를 갖는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중성이야. 근데 지금 이 식에 보니까 CL 마이너스라고 써있지. CL 마이너스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그 전자가 총 마이너스 18. 전자가 총 18개로 내버렸어. 그래서 전자수는 18개에다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3번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18이다.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4번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어서가 아니고요. 한 개 얻어서 형성된 겁니다. 답이 4번이네요. 앞부분 설명할게. 복습 겸 해가지고 쭉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좀 쉬고 벌써 1시간이 다 됐어. 19번 이어서 합시다.